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불면불후의 리어종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시는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5월 23일 지하 초염수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소금 공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몸소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지하 초염수에 위한 소금 생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오실 때 그 날씨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 내리던 비는 못 왔지만 그 바람이 세게 부는 속에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 염두길을 앞장서 고르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방법을 받아들여 적은 면적의 소금밭에서 많은 소금 생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서 그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밤새 그 해당한 보고 문건들을 보고 또 보다가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두껍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방법은 소금밭 면적과 생산 주기를 줄이고 원가를 낮추면서 정보당 생산량을 몇 배로 상승시킬 수 있는 참으로 실리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에는 경제적 가치가 큰 지하 초염수 자원이 풍부하다고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자면 탐사를 힘있게 벌여 유망한 지하 초염수 매장지대를 찾아내고 각지 지염소들에서는 지하 초염수에 위한 소금 생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지하 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할 때 대한 당정책을 관철했다고 당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은 인민군대처럼 중도 판단하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맛 좋은 소금을 안겨주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시오. 여러 차례나 소금의 맛을 보아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소금 맛이 감미롭고 달다고 하시면서 지하 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을 은독소금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탐사 방법을 받아들이고 시추 공사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의 치수양수장을 건설하여 생산에 이용하고 있는데 해마다 공장 앞에 맡기는 하충일 책임기사는 지하 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은 바닷물로 생산한 소금에 비해서 쓴맛이 없고 맛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며 생활 필수품 생산에서 이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하 초염수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소금 생산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것과 함께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더 높은 소금 생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당일 영도 업적을 끝없이 빛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사회주의 전야마다의 스님 전세대 애국농민들의 고귀한 넋과 정신은 당창건 88시대는 올해를 다수학으로 빛내려는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을 힘있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각계층 근로자들이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찾아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생결단으로 전시 식량을 보장한 전하의 애국농민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중화를 한몸에 안으신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알곡증산을 위한 국가적 조치들을 거듭 취해주시고 몸소 여러 농촌을 찾으시며 전시 식량 증산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 전하의 애국농민들은 희생적인 투쟁으로 화답해 나섰습니다. 쌀로서 전쟁 승리에 이바지한 다수학 농민들 중에는 당시 함경북도 경성군 오랑면 팔경대리의 윤옥기 여성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3년 1월에 전국 농민율성자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몸소 윤옥기 여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윤옥기 여성에게는 아들만 모두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셋째와 넷째가 아들 쌍둥이였는데 해방 전 굶겨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해방 후에 수련임 운동으로 땅을 무상으로 분유받고 정말 땅의 주인 해방 후 땅의 주인이 돼서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게 됐던 윤옥긴 여성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아들 8명을 모두 전선에 내보내고 6명의 며느리들과 함께 전시 식량 증산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나라의 은덕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조나의 애국 농민들은 원수들이 퍼붓는 줄폭탄에 모내기를 한 논판이 뒤집히면 2번, 3번 다시 모를 꽂았습니다. 전선의 용사들이 피를 바치어 조국의 촌토를 지켜 싸울 때 후방의 애국 농민들은 비료나 농기구가 아니라 피로 땅을 가꾸었고 한 포기의 곡식을 위해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쳤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유송 버자비 운동에 앞장에 섰던 당시 개초면 중흥리 유송 농민들입니다. 유송 버자비 운동이 발단된 곳이 1951년 봄이었는데 바로 이 운동의 선구자가 10대의 외태물이 처녀였던 김낙희 동지라는 것을 아마 동지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총창으로 찔러 죽인 원수들에 대한 조계심을 안고 김낙희 동지는 마을 여성 80여 명을 이끌어 유송 버자비꾼들로 키워냈으며 너네 랭상모를 도입해서 13톤의 뷰를 생산함으로써 전시 식량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김낙희 동지의 모범을 따라 배워 1951년 한 해 동안에만도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에서 무려 10,000명의 유송 버자비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애국 농민 영웅들의 대중적 투쟁에 위해서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해마다 모든 영농 공정이 제철에 끝나고 알곡을 비롯한 농촌 영리 부문의 지표별 생산 계획들이 빛나게 완수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전하의 나날 예순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다수학을 이뤄낸 윤혁힌 여성. 참관자들은 불비 쏟아지는 전하의 포연 속에서도 목숨 걸고 전시 식량 생산을 무조건 보장한 전세대 애국 농민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 전야마다의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펼쳐나가자. 증산의 불길로 영광의 대회를 안아오자.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려는 온 나라 전체인민의 투쟁 기세가 더 고조되는 속에 드넓은 사회주의 존야가 모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순환구역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의 대풍작을 이룩할 요리 안고 모내기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올해 구역에서는 90%에 해당한 포존들이 용량 냉상모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는데 특히 태감농장과 재경농장을 비롯해서 구역 안의 여러 농장들에서는 전면적의 용량 냉상모를 내고 있습니다. 용량 냉상모를 받아들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도에 시험 도입을 거쳐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냉상모를 도입했을 때보다 정보당 한 톤 이상의 수확고를 증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먹이력에서는 구역에서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기온이 3 내지 5도씨 정도 낮은 데 맞게 토양 조건, 기후 조건에 알맞는 용농 방법들을 받아들여 씨 뿌리기 단계에서부터 파종 날짜를 바로 정하고 모판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서 하나같이 실한 모드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보통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농장으로서 논 토양의 대부분이 머리 미역땅, 미역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로부터 지역계 성과가 높은 신장개발 대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료를 낸 상태에서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모든 공정이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작업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의 책임성을 높여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산 남새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포존별 특성과 모내기 일정 계획에 따라 논물잡이와 쏘리치기를 선행시키는 한편
모내는 기계 가동률을 높여 매일 많은 연속의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농장적인 모내기 실적은 70% 개선해 있습니다. 각지 농군맹 조직들에서 뜻깊은 올해 알곡고지 점령의 관건이 달려있는 모내기를 제철의 질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모든 농업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군맹중앙위원회에서는 모내기를 비롯한 당면한 육농과제 수행으로 모든 농군맹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야는 정치정책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론에서 올해 투쟁에서 가장 활력있게 움직여야 할 역량은 우리 근로단체 조직이라는 그런 크나큰 기름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 업속이,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려서 사회주의 경쟁이 특정한 농장들뿐이 아니고 이 전반적인 모든 농장들이 다 같이 쌀로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 세대 애국농민들이 투쟁 자료들을 통한 해설 선전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진육농 방법들을 농업 근로자들에게 알기 쉽게 해설해 줘서 적극 활용하여 올해 다수학을 안하고 평양시 농군맹위원회에서도 농업 근로자들이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용량 냉상모 면적이 90% 이상 늘어난 데 맞게 보판 관리와 보내는 기계들이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데 중심을 두고 사회주의 경쟁을 좌식하였습니다. 저 구역군들과 농장들 사이, 작업반 분조들 사이 사회주의 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지난 시기보다 시농군맹위원회에서는 모내기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경쟁 참가 단위들이 모내기를 제철의 질적으로 끝내도록 하는 데 모든 사업을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함경남도 농군맹위원회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사회주의 경쟁에 진입한 농업 근로자들의 요리를 북돋아주면서 그들이 당면한 모내기 성과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제철이 끝내지 않으니까 기본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내셔야 된다. 이걸 우리 도농군맹위원회가 도농군맹위원회에서는 모내는 기계 운전공, 뜨락도로 운전수들의 역할을 높이며 모든 육농 공정들을 기술적 요구대로 수행하는 데 중심을 두고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선진 농법 도입에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 곽산군 로하농장과 와도농장에 새로 건설한 국융식 다층 변모 재배 온실 보여주기와 기술 전습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안의 시군 책임 일꾼들과 농업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온실 건설하면서 제일 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재배틀이 우층과 아래층의 온도와 빛세기를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과대학의 연구사들과 긴밀한 연계 밑에 우층의 더운 공기를 아래층으로 불어넣는 방법으로 아래층의 빛세기는 인공 조명 체계를 설치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논뼈의 생명에 알맞는 온도와 빛세기를 보장했습니다. 로하농장과 와도농장의 변모를 공업적인 방법으로 튼튼히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곽산군에서는 그 경험을 모든 농장들에 일반화하면서 농업 근로자들이 용량모의 특성을 잘 알고 모기르기와 모내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지 경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 창건 88시대는 뜻깊은 올해에 5개년 계획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해 당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신의주 방직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으로 증산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생산자 대중의 창의 창발성을 불러일으켜서 증산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농률적인 지구 장비들을 창안 도입해서 생산 활성화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종반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심포노라 재생 기술 공정을 확립하고 방조 규제로 생산 과정에 나오는
폐설물을 재자원화해서 수많은 경제적 효과성을 보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올해 들어와 10여 건이 가치 있는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치어 생산 공정의 현대화 실현과 설비들의 기술 개조를 적극 내밀면서 기대들의 배치 상태에 따르는 효과적인 순회 방법, 능률적인 시릿기 방법 등을 받아들여서 매일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9월 방직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증산투쟁 절약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기술력 신안들을 창안 도입해서 설비들의 원성능을 회복하고 생산 능률을 높이는 한편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기대당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공들이 신입공들을 앞선 사람들이 뒤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등 집단적 혁신의 불길로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공장에서는 생산 활성화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한층 강화하고 50여 명의 상반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하기 위한 경쟁률이가 고조되는 속에 황해남도에서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도에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전시회를 조직했습니다. 전시회에는 당의 운정 속에 훌륭히 일떠선 재령군과 운천군의 지방공업 공장들과 해조 기초식품 공장, 과일군 식료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60여 개 단위에서 생산한 200여 종의 4만여 점의 인민소비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전시회는 소비품 생산 단위들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경쟁을 적극 추진해서 도안의 지방공업 공장들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로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어제까지 날씨의 특징은 기온 변화가 심하고 비가 자주 내리면서 해비 침률이 낮은 곳이었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을 보면은 2일 내지 3일을 주기로 해서 오르내렸는데 16일과 17일,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지만 18일과 19일에는 평년보다 2도 이상 낮았습니다. 이 기간에 자강도와 평원남도를 위주로 자주 비가 내리면서 평년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지난해보다는 많은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흐리고 비 내리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해비침률이 떨어졌는데 전국 평균 해비침률은 33%로서 평균과 지난해보다 낮았습니다. 앞으로 전국 일평균 기온은 25일과 26일에 평균보다 조금 낮다가 27일부터는 평균보다 높아지겠으며 강수량은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밀보리의 요문율과 천할 질량을 늘리며 mon에 대한 변모들과 표모판들에 대한 비비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서 평균보다 7도, 어제보단 9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이남 지역과 영변, 희촌, 장진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이남 지역, 함경남도 북부 지역과 함경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겠습니다.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손시와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sak주 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1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흐리고 어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주로 개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렸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함경남도 해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함경북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약해지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불안정한 대기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6일에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27일에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28일에는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선 주로 개겠습니다. 29일과 30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5일과 26일에 평균보다 낮겠고 27일부터 평균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